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절정이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풍요롭고 넉넉해야 할 추석이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맞이하게 됐는데요. 항상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로 버티고 또 버팁니다. 매번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는 항상 현명하고 그리고 강인하게 극복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잘 이겨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며 잠시나마 한가위 같은 넉넉함으로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명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이 경선이 검증하라는 것이지 네거티브로 의혹 부풀리기라는 건 아니고요. 또 지금 추미애 후보만큼 제가 네거티브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힘을 끌어다가 그 논리를 윤석열의 논리, 국민의힘 논리로 저도 저격하시고 이재명 후보도 저격하시고 개혁 후보는 다 저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다수 국민이 전부 윤석열이고 국민의힘 편입니까? 민주당 후보가 그건 잘못 아니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그 100분 토론에서 마치 그 손준성 검사 왜 임명했냐 그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논리예요. 자기한테 제기된 의혹을 덜기 위해서 중간에 자기 도구에 불과한 손준성을 끌어다 붙이는 건데요. 그건 물타기이죠. 그래서 손준성은 그 당시 장관 쫓아내기 연판장에 제1번을 이름을 올렸던 검사인데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네, 질문을 네, 후보께서는 그 사실은 부정을 하셨지만 법무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셨어요. 당정청이 했다. 또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저도 있었다. 네. 자, 답변 시간 네. 주십시오. 우선 그것이 가짜뉴스라는 것이 바로 나왔습니다. 왜 그것은 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손모 검사가 고발장의 발신지로 추정된다는 건 본인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다시 유임됐는가를 물은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후보께서 그렇게 저를 흔들지 않았으면 흔들었기 때문에 제가 인사조 대조할 수 없는 거죠. 흔들지 않았으면 저는 손준성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을 성공했어요. 네, 흔들어버려서 잠시만요. 성문을 열어 제쳤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기에 누가 흔들었는가를 상대 후보의 거론하면서 30초는 굉장히 보장해 해서는 안 될 말씀도 하셨어요. 이낙연 후보가 분노했습니다. 점잖은 정치 신사로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는데요. 논리도 팩트도 사실 규명하기도 어려워지니 결국 감정이 앞서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모래로 쌓아올린 그의 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번 경선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 보여줬는데요. 무늬만 개혁주의자였을 뿐 그냥 기득권 보신주의의 권력자였습니다. 시종일관 네거티브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만을 지속해오던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결국 또 네거티브였는데요. 이게 먹히지 않자 광분하고 만 거죠.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낙엽이 곧 떨어지겠죠. 이재명 후보께서 시장으로 일하시던 그 성남시에서 생긴 문제를 마치 제가 공격해서 생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몇 년 뒤에 언론이 보도했고 이런 상태죠.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의심과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재명 후보와 국민 간의 문제, 이재명 후보와 언론의 문제이지 저 이낙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언론이 말하니까 의혹이다. 그래서 질문한다라고 하는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지지해주지 않으면 정치 인생 끝난 것처럼 하시는 것도 우리 광주 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역주의를 볼모로 삼는 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명분 없는 호소, 이곳 분들이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호남은 당장의 대세가 아니라 미래의 대세를 만들어 주십니다. 호남의 전략적인 선택, 절묘한 선택, 흥미진진한 선택, 민주정부 4기를 만들어갈 저추미애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이 폭동을 알았습니다. 언론인, 이분들 거짓말해서 저 같은 사람 속였습니다. 그래서 언론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개혁 정신이 바로 호남 정신입니다. 저는 개혁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해 왔습니다. 기득권과 두려움 때문에 피하지 않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겠다는 후보가 아니라 이때까지 뭔가 해온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민간업자가 1,100배의 수익을 올린 것을 두고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압박했고, 이재명 후보는 보수 언론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취지로 받아쳤는데요. 먼저 주도권 토론에 나선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단군 일의 최대의 개발이익 환수이고 모범적 공약 사업이라고 했는데, 또 국힘당 게이트라고 했다며 국힘당 게이트라는 것을 언제 알았냐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야당 게이트라고 했고, 본인도 검경 수사를 촉구하고 빨리 수사를 원한다고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당에서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분들은 국정조사나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가 잘못된 것이냐고 압박했는데요. 특히 민간업자가 1,100배의 이익을 얻은 것을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그와 배치된 결과에 국민들이 놀라고 화난 게 아니냐,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간 사업자들을 경쟁시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채택해 5,500억 원을 성남시가 가져왔다며, 민간 사업자의 주주들이 누구였는지 우리도 궁금했는데 결국 KBS 보도를 보니 주주 중 절반이 과거 제가 공중분해시켰다고 생각했던 그 토지 매입업자들이었다. 절반은 저에게 빼앗긴 게이트라고 반박했는데요. 1,100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1억 원짜리 자본금 회사가 500억 원을 투자받아 250억 원을 남겼으면 50% 이익이냐, 아니면 1억 원에 250배 이익이냐고 되물은 뒤 그들 내부의 투자가 어떠한지 관심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 우리는 성남시에서 확정된 4,500억 원과 이후 1,000억 원까지 5,500억 원을 확보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부정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턱없이 많은 이득을 얻은 것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의아함을 받을 만하죠. 이게 원래 토건 비리 세력들, 그러니까 아니 공공개발을 하고 있는데 땅을 샀어요. 이미 포기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관련돼 있었고, 또 그 후에도 보니까 그 사업 추진하는 핵심 세력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 다 영입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게 곽상도라든지 아니면 저한테 이 사업권을 통째로 빼앗겨버린 그 사람들이 네. 저하고 유착했을 거라는 상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모른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속 모를 수 있었을까? 그 의문이 풀리질 않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정의감의 화신인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11배의 이득을 7사람이 전부 독차지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남시는 25억 원 투자해가지고요 5,500억 벌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일확천금이죠. 그건 일확천금이 아니라 공공회수 정책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공공개발은 원래 그런 것이죠. 우리 후보님께서는 네. 오래 공직생활 하시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법에 정한 거 이외에 추가적인 이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 정책들이 대체로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정책들이죠. 그런 거 말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저는 이거 법률상 그냥 민간개발 허가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 공공개발로 전환해서 엄청나게 싸우고 공격당하면서 5,500억 최소한 환수한 게 잘한 거 아닌가요? 그 과정이 지금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매일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걸 네. 제가 제 입으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보수 그것들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 언론과 야당 정치, 보수 정치 세력이 공격을 하면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됩니까? 지금 보수 언론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중앙 언론들이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이용해 이낙연 후보를 정조준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책임지고 성남시에 4,500억 원을 보장하는 유리한 조건이어서 선정한 것이라며, 오히려 국힘당 정치인들과 민간 사업자들의 유착인데 같은 당 입장에서 그들과 동조해 공격하는 것이 옳으냐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시장이 가진 권한으로 불로소득을 막으려 노력해 성과를 냈다며, 왜 더 환수를 못했냐고 하는 것은
방화범들이 소방관에게 왜 더 일찍 오지 않아 피해를 키웠냐고 묻는 것이라며 불 끄려는 노력을 해봤냐고 이낙연 후보에게 묻고 싶다. 수십 년 공직에 있으면서 법 이외에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정치 행정적 노력을 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역으로 공격했는데요. 저희는 직접 사업을 하면 좋은데 토지 매입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이 모든 토지 매입 자금과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모든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위험이 생기면 전부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무조건 성남시에는 손해보든 이익보든 무조건 4,600억 정도를 보장해라고 해서 제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했고요. 두 번째 선정 후에도 제가 920을 추가 부담시켜가지고 그 사업자께서 저한테 법정에 와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공산당 같더라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들은 실제로 저한테 피해 입은 사람들이고 또 국힘 또 새누리당 그 정치인들과 유착되는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저를 공격한다고 해서 같은 당 입장에서 그렇게 동조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이 후보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득권 세력의 어떤 저항을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걸 못 하시고 한참 지난 뒤에 지금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그건 뭐냐 이거죠. 18천억 가량의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제동을 걸고 공공개발을 통해서 5,500억 정도 환수했고 그 후에 그들이 예정된 부동산 수익이 예정보다 땅값이 2배 가까이 올라서 늘어난 것을 저의 책임으로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까? 누구의 책임이냐가 아니라 토건 세력과 국민의힘당 사이에 그런 유착관계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장이셨다면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기조라면 당연히 그런 게 뿌리 뽑혔어야 옳지요. 그 뿌리 뽑는 것은 국가사정기관이 하는 일인데 제가 검찰, 경찰, 감사원의 수없이 많은 감시를 받으면서도 이거 특히 그 사업 주체들이 곽상도니 뭐 원유철이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아무 문제 없이 지금 6, 7년 지나도 문제 아니 없었잖아요. 제가 그걸 묻고 있질 않아요. 그 네, 사람들이 잠시만요. 그렇게 하는 것을 왜 막지 못했는가? 정말 지금까지도 몰랐다가 최근에야 알게 됐는가? 그걸 말하는 것이죠. 네, 이게 이재명 이 후보님. 후보가 네, 관여됐다고 제가 말하고 있질 않아요. 추미애 후보도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권력과 금융자본의 카르텔 문제라면서 분노의 화살이 왜 이재명 후보에게 가느냐며 감싸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는 언론이 뭐라고 하면 다 따라가느냐며 국힘당과 보수 언론에서 대장동 의혹을 키우면서 윤석열의 국기문란이 덮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공세를 폈는데요. 나아가 경선에서 검증을 해야지 네거티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국힘당과 윤석열의 논리를 가져와 저와 이재명 후보를 저격한다. 개혁 후보를 다 저격하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절대다수 언론과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설명을 그것도 매우 절제된 방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마저 하지 말고 덕담을 해야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는데요. 추미애 후보만큼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두 후보는 치열하게 맞부딪혔지만 이내 이낙연 후보는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라는 비판을 우려한 듯 신중한 모습을 보인 건데요. 마무리 발언에서 그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생긴 문제를 마치 제가 공격해서 생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와 국민 그리고 언론의 문제이지 이낙연 문제가 아니라고 발을 뺐습니다. 토론회를 보는 내내 한심함과 쫀쫀함으로 탄식 같은 한숨을 쏟아낼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어쩌자고 이런 자가 대한민국 국무총리 그리고 당대표까지 지낼 수 있었나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준답니까? 이제 곧 정리가 끝날 듯 보여집니다. 답정너죠. 이재명과 추미애가 그 답입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 그 대장동 관련 사건은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면 토건 비리 세력과 국힘이 추진했던 불로소득 추진 사업이 저 때문에 반쯤 실패한 겁니다. 원래는 그들이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그런데 당시에는
약 6, 7천억, 7, 8천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돼서 제가 5천억 정도는 최대한 회수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했는데 4,600억 정도가 우리가 제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저희가 그 사업자 선정을 했고요. 그 사이에 땅값이 조금 오르는 기미가 보여서 제가 이 인가권을 행사해가지고 인가 조건을 변경해서 920억 원을 더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5,500억 정도 이제 환수한 정말 당군 일의 최대의 그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한 사업이다 말씀드리고요.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게 이게 부동산 불로소득입니다. 그거 반드시 이제 봉쇄를 해야 되는데 현 제도로는 개발 인허가에서 개발 이익 사업자가 갖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저는 개발 이익으로 그냥 인허가로 공짜로 그냥 불로소득이 생겨나면 그걸 공공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통째로 아예 만들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부동산 공개념 3법에 빨리 추진하자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이낙연 후보가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실천은 안 하세요. 네. 국회의원직을 그만두셔서 하실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호남의 정신은 개혁 정신이고요. 개혁 정신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 돈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 벌게 하는 거, 불로소득 얻는 거 정말 막아야 되거든요. 저는 시장이 가진 이 조그마한 권한으로 그거 막으려고 정말 총력을 다해 노력했고 지금 성과를 냈는데 왜 더 뺏지 못했느냐, 더 환수 못했느냐고 하는 것은요. 방화범들이 그 소방관들 불 끌어가서 열심히 불 껐는데 왜 3초 일찍 도착하지 못해서 불 더 피해 키웠냐 이거하고 똑같아요. 불 끄려고 노력이나 해봤나 제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낙연 후보님. 아니 수십 년 공직하시면서 정말로 국민에게 이익을 되돌려준 법 외에 정치적 행정적 노력을 통해 돌려준 게 뭐 있는지 한번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